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 이병현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오브 시네마 6편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리뷰를 찾아보다가 공감 가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그 한 대목을 인용해볼까 합니다. 시애틀 타임즈의 스콧 그린스톤 기자라는 분이 쓴 평론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마치 디즈니가 비밀스럽게 실험을 하는 것 같다. 과연 어디까지 영화가 나빠져야 사람들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게 될까 실험하는 듯한 영화였다. 저도 정말 공감이 갔던 게 과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면 언제까지 마블을 좋아해 줄까? 영원하진 않을 텐데 약간 우려가 되는 영화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 다른 평론 혹은 대중의 평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IMDb 같은 경우 이번 영화가 토르 시리즈 4편 중에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보다 더 나은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영화 가가지고 보면 돈이 아까울 영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진 않고요. 2시간 동안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한 2시간 동안 시간 때우긴 굉장히 좋은 영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히어로 영화의 기본 플롯을 구조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은 히어로 영화는 보통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 히어로가 가면을 썼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히어로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의 이야기, 히어로가 가면을 벗었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히어로가 사적인 인간관계, 뭐 연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친구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 이 두 가지 플롯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가끔 교차하기도 하다가 대단원에 이르러서 어떤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식의 이제 플롯이 일반적인 히어로 영화의 플롯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적인 이야기나 사적인 이야기나 둘 다 폭발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 일단 공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 빌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빌런은 좋은 동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빌런의 최종 목적이 굉장히 위협적이어서 관객들이 그걸 막는 걸 응원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의 빌런인 고르 같은 경우는요, 일단 프롤로그에서 동기를 다 설명을 해줘요. 이때 나오는 동기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느꼈는데, 딸이 죽고 홀로 남은 이 아버지가 자신은 그 신도로서 어떤 자기가 신앙하는 신을 믿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그 신을 만나보니까는 인간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존재였던 거예요. 여기에 절망을 하게 되고 그 절망이 복수심으로까지 이어져서 The only ones who gods care about us.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그래서 빌런이 되는데, 뭐 이거 자체는 저는 좋은 모티프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것이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화두 중에 하나인 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악의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의 착하디 착한 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냥 선한 아이였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왜 전지전능한 신은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때 보통 하게 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혹시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 아이까지 살펴볼 그 겨를이 없어서 죽게 내버려 둔 것인가? 혹은 두 번째, 신은 혹시 선하지 않은 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대해서 서양 철학이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은 화두를 던지는 것 치고는 던지는 대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신이 실제로 무능하거나 혹은 인간에게 무관심한 악한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런 답을 그냥 던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던 것이, 고르라는 존재의 최종 목적이 이터니티라는 존재를 만나서 모든 신을 죽여버리는 것이 이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을 악하게 그리고 있거나 혹은 무능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최종 목적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싶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영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같은 신이 뭐 죽어봤자 인간 입장에서 뭐 그렇게 나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약간 에러였다, 그런 설정이. 그리고
그나마 이제 착한 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으로 나눈 우리 주인공 토르. 토르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토르는 일단 스톤 브레이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르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르 같은 경우는 고르의 최종 목적인 모든 신을 죽이겠다를 막기 위해서 참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고향인 아스가르드가 공격당하고 아이들이 납치됐기 때문에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고르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일단 아이들이 별로 위협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질로 납치되긴 했지만 이 고르라는 존재의 빌런의 탄생 동기부터가 뭐 자신의 딸을 잃고 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존재이다 보니까 과연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해를 끼칠까? 고르는 신 학살자지 인간 학살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톤브레이커가 이터니티로 가는 필수적인 열쇠인 것처럼 영화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터니티라는 존재가 영화상에서 제가 본 바로는 그냥 우주의 중심에 있는 정체불명의 어떤 존재일 뿐이지 아스가르드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톤브레이커를 이터니티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로 설정한 이 영화의 설정 세팅 자체가 마치 그냥 이 영화를 위한 일회용 설정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결과적으로 이 고르라는 빌런 역시 별로 살아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일단 사적인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토르 시리즈의 전통이 있죠. 소중한 것을 잃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의 추진력이 탄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MCU의 토르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비극적이면 비극적일수록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가 더 깊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토르4에서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설정된 것이 제인 포스터인데, 제인 포스터가 왜 상실되는가? 이유가 암 4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건 일단 이번 토르4의 메인 플롯인 이 고르와의 싸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인이에요. 전체적인 플롯과 따로 노는 듯한 이 설정이기 때문에 어떤 관객에게 이 이야기가 밀접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 감정이입을 덜하게 돼서 별로 비통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사소한 지적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이제 전체적인 우주의 중심으로도 가고 아주 스케일이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암 4기가 정복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약간 의아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터니티라는 존재에 가기 위해서 스톤 브레이커가 꼭 필요하다라는 설정을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이터니티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인 스톤 브레이커를 토르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르가 그걸 들고 이터니티를 만나서 제인 포스터의 암을 고쳐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드래곤볼 같은 경우도 이 악당의 나쁜 소원을 막기 위해서 주인공의 동료인 오룡이 식빵을 달라는 터무니없는 소원을 빌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뭐 그런 전개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전개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4가 좋았던 부분, 토르4가 지닌 미덕이 무엇인가,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끝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코미디 장면들이 좀 유효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특별 서비스처럼 등장한 인물들, 멜리사 메카시가 등장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같은 그 연극 무대에 나왔던 맷 데이먼이 나중에 다른 장면에서도 연극을 만들어도 되냐 하는 그런 장면들이 웃기고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액션 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별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찬 베일의 훌륭한 연기와 맞물려서 호러 연출을 시도한 몇몇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새로운 시도고 괜찮았다,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에이스 오브 시네마 6편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다뤄봤고요. 저는 크리틱 스컷 이병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